조건문 만약에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조건을 따져보고 많은 일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프로그램에서도 조건에 따라 알맞은 명령을 선택하여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선택 구조라고 했다는 걸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선택 구조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 만약에라는 말은 영어로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if라고 쓰죠.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if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조건을 따집니다. if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if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파이썬도 if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조건을 따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if 구조는 단순한 이제 조건을 한 번 따지는 거고요. 그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황은 참일 때만 그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조건을 물어보고 true이게 되면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요. 명령문을 실행하고 false인 경우는 아무것도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if 하고서 블라블라 뭔가 이제 명령을 처리해주고 그냥 그대로 끝나요. 자, 두 번째 경우는 if else 구조로 해서 키워드가 하나 더 생겨요. 자, 그래서 조건을 따질 건데 조건을 if에서 따져서 true인 경우는 if 안으로 조건을 따져서 true인 경우는 if 안으로 설명이 들어가고 자, 여기가 명령문 1이 되는 거예요. 명령문 1의 경우가 되고 자, false인 경우는 자, else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else 해서 명령문 2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세 번째 구조를 볼게요. 세 번째는 하나 더 생기죠. if, elif, else. 자, 왠지 elif가 무엇과 무엇의 합성어 같아요? else 그 다음에 if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 else는 다른 이런 뜻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 조건 1을 따져요. 조건 1을 따져서 true이면 if 하고서 true이면 명령문 1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if 물어보고서 무슨 상황이 돼서 맞으면 명령문 1이 여기서 실행이 되고요. 자, else 하는데 자,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여기서는 else였잖아요. else로 처리를 해주는 거였는데 그 전에 한번 else 중에서도 뭐예요? 조건을 또 따져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자, if라는 말로 써서 자, 조건을 따집니다. 그리고 true, false가 나올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else가 돼요. 그래서 자, if 해서 또 조건을 따지고 명령문 2가 참일 때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else 해서 지금 공간이 모자란데 제가 이쪽으로 쓸게요. 이쪽으로. else 하고 나서 명령문 3이 else 부분에서 명령문 3이 else 부분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이 문장에 의해서 이 조건은 두 번의 조건을 따지게 되고요. 상황이 3개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이게 좀 복잡한 구조지만 정수 판별할 때 이 구조를 많이 써요. 정수 판별할 때. 자, 예제는 구체적인 예제는 뒤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설명을 하고 자, 스크립트로 우리가 직접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코어가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코드 예제가 지금 제가 준비한 것과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90을 저장을 했죠. 스코어란 별수에 그리고 만약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스코어에 지금 무엇을 한 거예요? 90을 저장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 if 물어봐요. 스코어가 60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코어가 60보다 크거나 같니? 즉 60 이상이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 true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서서 가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또 강조를 하는데 문법상으로 if를 쓰고 나서 스코어 해주고 이 조건식을 작성해주고 나서 콜론을 반드시 if에서 우리 조건문을 따질 때 파이썬에서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 스코어가 60 이상이면 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 하면서 이제 그때는 다음에 밑에 있는 일들을 해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프린트에서 합격입니다 라는 걸 출력한다는 거예요. 합격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할게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게 뜰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를 출력하는 건데 false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false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합격을 하지 않고 뭐 바로 어디로 가면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만 출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합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죠. 왜요? 스코어에 90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스코어를 만약에 50으로 바꾸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만 나오죠? false인 상황에서는 얘만 수고하셨습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죠. 아까 전에 그림을 보시면 그 다음에 true인 경우는 합격입니다와 수고하셨습니다가 나오게 됩니다. if와 if-else.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건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건을 따질 때는 항상 이 if라는 키워드를 쓸 거예요. 항상 쓸 거예요. 항상. if 뒤에 else가 있느냐, elif가 있느냐의 차이지 뭐뭐 하면 조건을 따지려면 항상 당연히 if를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if가 있는 문장에서는, 자, 명령에서는 항상 if 옆에서 무엇을 따져줘야 돼요? 조건을 따져줄 겁니다. 이 조건을 따져주면 결과값은 항상 true하고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요. 이번 단원에서는 if를 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 전에 형식부터, if에 대한 형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건을 따지고 싶으면 당연히 if 먼저 씁니다. if를 먼저 쓰고요. 자, 해당되는 조건을 무엇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조건식으로 나타냅니다. 조건식. 자, 관계연산자들을 사용해서 조건식을 나타내고요. 자, 그래서 여기 관계연산자 있죠? 스코어가 60보다 크거나 여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땡땡, 콜론이죠? 같으면 하면서 아직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스코어가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합격입니다 라는 걸 출력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뭐 하면에서 해당되는 조건이 맞을 때만 수행되는 문장의 특징이 있어요. 그 외형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if보다 어떻게 되냐면 들여서 써요. 이렇게 들여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맞을 때 수행되는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약속해서 문법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 부분은 if하고는 별개의 문장이에요. 출력되는 문장이. 그래서 여러분 출력되는 걸 보면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고 하면 만약에 스코어에 저장된 게 70점이다. 70점이다 라는 것이 저장이 되면 화면에 1번과 2번이 출력이 돼요. 근데 만약에 스코어에 자 50점이 이렇게 저장이 되면 몇 번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2번만 출력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스코어가 60이 넘으면 합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메시지를 보여주고 넘지 않는 사람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만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수험생 두 분이가 시험을 봤는데 55점이었어요. 55점이어서 딱 확인해 보려고 입력을 해봤더니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 두근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걸 보고 자기가 합격했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불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시리에 빠졌던 이야기가 있대요. 자, 그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불합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자, 그때 필요한 것이 else부죠. else. 자, 여러분 우리가 if 하고 나서 조건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60이 넘는 친구들은 자, 합격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죠. 자, 그런데 불합격인 아이들한테도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떠한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뭡니까?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조건이 있을 때요. 자, true에서 true인 부분은 지금 여기가 1, 2라고 하면 true인 부분은 1을 지금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근데 false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리를 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 2번에 대한 처리를. 자, 그때 쓰는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else라는 키워드를 써줍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하면서 다른 경우는 하면서 얘도 어때요?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콜론을 해주고 그때는 불합격입니다라는 걸 출력하자라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외형적으로는 각각의 이 조건일 때는, 이 상황일 때는 예, 이 상황일 때는 예 해서 콜론 D, 콜론을 반드시 찍어주고 자, 해당되는 명령, 그 경우에 해당되는 명령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들여서. 자, 이렇게 들여서 쓰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참인 경우에 여러 개의 문장을 실행해야 돼요. 참이 아닌 경우에도 else인 경우도 여러 개를 내가 실행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블럭에 속하게 하면 돼요. 블럭. 자, 이 블럭이라는 건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여러분 들여서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같이 들여서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딱 주의하실 게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이 들여쓰는 간격을 파이썬에서는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자, 일반적으로 이 들여쓰는 간격은 자, 스페이스바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칸 또는 탭키로 탁 한 번 치시면 되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요 스페이스바 4칸 정도로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얘를 어떤 경우는 3칸 하고 블럭을 3칸 들여서 쓰고 얘는 4칸 들여서 쓴다 하면 파이썬이 혼란을 일으켜서 에러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